최순옥은 냉장고 문을 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69회를 살면서 이렇게 허전한 냉장고를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특히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텅 비어 있다니.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순옥에게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순옥의 자존심이자 생활의 중심이었거든요. 지영아, 김치 다 어디 갔어? 순옥은 며느리를 부르며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어요. 거실에서 영어 단어장을 보고 있던 서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9살의 지영은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집안 살림까지 책임지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버렸어요.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해서요. 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차가웠어요. 순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치를 버렸다고? 순옥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어요. 그건 순옥이 평생 갈고 닦은 손맛이자 시장에서 장사하며 쌓아온 노하우의 결정체였거든요. 김치를 버렸다고?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넣어둔 지 벌써 보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아무도 먹지 않았고 냉장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다니까요. 지영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순옥이 담근 김치는 정말 보름 넘게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 김치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시장에서 직접 골라온 배추, 정성스럽게 절인 시간, 젓갈과 고춧가루의 절묘한 조화. 그 모든 것이 순옥의 세월이자 경험이었거든요. 순옥은 냉장고 문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통이 있던 자리에는 지영이 사온 요구르트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김치가. 순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현실적인 생각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맞벌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부엌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굳어진 손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지영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컸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김치를 담그는 것도 좋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취향이나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옥은 부엌에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순옥은 큰아들 지훈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 일을 도우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자신이 짐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며느리 지영과는 생활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했지만 지영은 효율성을 중시했거든요. 김치 하나에서도 그런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순옥에게는 정성과 전통이 중요했지만 지영에게는 실용성과 경제성이 우선이었어요. 순옥은 자신의 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김치 담글 때만큼은 섬세하고 정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손맛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영도 나름대로 집안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서러웠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지영은 여전히 단어장을 보고 있었고 손자 민수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순옥에게는 왠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나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회사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42살의 지훈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요즘 회사 구조조정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김치가 없어서 못해.
김치가 없다고요?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김치통 2개는 냉장고에 비치해 두셨거든요. 지영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제가 버렸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상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치는 정이야, 정.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돈이죠,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냉장고 꽉 채워놓고 결국 버리잖아요. 요즘 배추 한 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5,000원이에요. 거기에 젓갈, 고춧가루까지 하면 김치 한 통에 15,000원은 들어가는데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담그시면 어떻게 해요? 순옥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순옥에게는 은행 잔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치는. 순옥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영이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현실을 봐야 해요. 지훈 오빠 회사 사정도 좋지 않고 제 학원도 학생 수가 줄어서 수입이 불안정해요. 그런데 음식 낭비는 너무 심하다니까요. 지훈은 2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아내의 말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지훈도 불안했어요. 부장이지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도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서러워졌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나는 이 집에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머니께서 다른 걸 도와주시면 되죠. 지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요. 청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내가 뭘 해?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2 아들을 키워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15살 고등학생인 민수는 이런 상황이 익숙했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할머니 편을 든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서운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치 담그시는 건 좋지만 우리 가족 취향에 맞게 조금씩 담그시면 안 될까요? 조금씩? 순옥이 되물었습니다. 김치는 조금씩 담그는 게 아니야. 한 번에 푸짐하게 담가야 제맛이 나는 거라고. 그럼 이웃분들이나 친구분들과 나눠 드시든지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옥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을 만큼 친하지도 않았고 친구들도 대부분 자식들 집에 살거나 요양원에 있었거든요. 특히 가장 친한 친구인 말수는 암 투병 중이라 요양원에 있었어요. 내가 이 집의 짐인가?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지훈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다만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순옥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맞춰간다는 게 내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라는 얘기지 뭘. 지영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니 방식대로만 하시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2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민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순옥은 마침내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짐 치우고 나가면 되겠어. 어머니. 지훈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순옥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지영은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감쌌고 지우는 중간에서 한숨만 깊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김치 솜씨가 이 집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순옥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도 피했고 지영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지훈만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요양원에서였습니다. 최순옥 여사님이시죠? 김말순 어르신께서 순옥 씨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말순이 순옥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평생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말순은 반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순옥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요양원까지 가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지만 친구를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런데 막상 요양원 앞에 서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간병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들, 산소 호흡기 소리가 들리는 병실들. 순옥은 이런 곳에서 친구가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말순의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본 친구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순옥아. 말순이 순옥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왔구나. 말순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졌어? 순옥은 친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7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였거든요. 시장에서 옆자리에서 장사하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사이였어요. 여기 음식이 어떠냐? 순옥이 물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맛이 없어. 싱겁기만 하고 영 입맛에 안 맞아. 그럼 내가 다음에 반찬이라도 좀 싸다 줄까? 아니야, 그런 건 안 된다고 해. 말순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여기는 규칙이 엄격해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 순예은 친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말순이 이런 음식을 먹으며 지내야 한다니. 더군다나 암 투병 중이라 영양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도 버텨야지 뭐. 말순이 웃으려고 애썼어요. 암튼 내가 와서 정말 반가워. 요즘 어떻게 지내? 순옥은 집안 상황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힘든데 자신의 푸념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 뭐. 지훈이네 집에서 지내는 것 어떠냐? 며느리가 잘해줘? 순옥은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을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말순은 순옥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5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라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순옥아, 힘든 일 있지? 순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역시 말순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아, 내가 요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야. 김치 하나 제대로 담그지도 못하고 집에서 짐 취급받고 있어. 순옥은 결국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김치를 버렸다는 며느리 말, 돈 얘기가 나왔을 때의 서러움, 자신이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느낌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말순은 친구의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아, 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시장에서 내 김치 먹어본 사람들이 다 찾았잖아. 그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무도 내 김치를 알아주지 않아. 말순이 순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에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옥아, 죽기 전에 내 김치 한 입만 먹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옥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친구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순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진심이야. 여기 음식은 정말 맛이 없어. 특히 김치는. 공장에서 만든 것 같아서 전혀 김치 같지 않아. 내 손으로 담근 김치 그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그리워 죽겠어. 순옥은 친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김치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내가 다음에 꼭 가져올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정말 가져다 줄 거야? 그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은 요양원을 나서면서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라도 김치를 담가야겠다고. 집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친구가 먹고 싶어하는 김치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김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처음으로 가슴 한편에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5시 순옥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지영과 지훈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순옥은 냉장고를 열어 배추 한 포기와 무, 파, 마늘 등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알았지만 친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는 동안 순옥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어요. 배추잎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소금을 발라가며 순옥은 말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죽기 전에 내 김치 한 입만 먹고 싶다. 친구의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순옥은 더욱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고춧가루의 양, 젓갈의 농도, 마늘과 생강의 비율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오전 8시쯤 지영이 부엌에 나왔다가 김치 담그는 순옥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김치 담그세요? 친구 줄 거야.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막아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출근 준비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또 남겠네. 순옥은 며느리의 말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친구를 위한 일이니까요. 오후 2시 순옥은 김치통을 들고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김치통을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혹시 냄새가 날까봐 비닐봉지로 몇 겹 싸서 가져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간병인에게 사정을 말했어요. 죄송한데 친구분이 김치를 너무 드시고 싶어 해서 조금만 가져왔어요. 간병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는데. 부탁이에요. 정말 조금만이요. 간병인은 순옥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간병실에서만 드시고 다른 환자분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순옥은 고마워하며 말순의 병실로 갔습니다. 말순은 순옥이 김치통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가져왔구나. 그럼 내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어? 순옥이 김치통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말순은 그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 이 냄새야. 이 냄새. 순옥이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서 말순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말순이 김치를 씹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맛이야. 내가 그리던 게 바로 이거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몇 달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김치의 맛이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 적절한 짠맛과 감칠맛이 입 안 가득 퍼졌어요. 순옥아, 정말 고마워.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무슨 죽는다는 소리야. 더 먹어. 순옥이 김치를 한 점 더 떠주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무슨 냄새지?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냄새를 맡고 궁금해하는 소리였습니다. 김치 냄새는 생각보다 멀리 퍼져나갔어요. 잠시 후 옆 병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말순의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순옥과 말순이 당황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김치통을 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정말 김치네. 나도 좀 주시오. 아, 이건. 순옥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말순이 나섰어요. 김할머니, 우리 순옥이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한 점 드셔보세요. 순옥이 어쩔 수 없이 김치 한 점을 떠주었어요. 김할머니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런 김치 몇 년 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네. 여기 요양원 김치는 맛이 영 없는데 이건 정말 옛날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맛이야. 김할머니의 소리를 듣고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시는 할머니들까지. 나도 좀 주시오. 저런, 이런 김치가 어디 있었소?
순식간에 말순의 병실이 북적거렸습니다. 순옥은 당황했지만 환자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 한 분씩 한 점만 드세요. 김치를 한 입씩 먹어본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아, 이 맛. 정말 오래간만이네. 입맛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 이런 김치는 어디서 파는 거요? 환자들은 김치를 먹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요양원 음식에 지쳐있던 이들에게 순옥의 김치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간병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간병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김치통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이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그런데 환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병사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봤어요. 이런 김치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간병사는 환자들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식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환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원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간병사가 서둘러 원장실로 향했고 환자들은 여전히 순옥의 김치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순옥은 이런 반응을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내 김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10분 후 한 원장이 직접 병실로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원장은 이 요양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었어요. 환자들의 식사 만족도가 낮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원장이 병실 안 상황을 보며 물었어요. 환자들이 모두 한 원장을 바라보며 입을 모았습니다. 원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맛이에요. 요양원에서 이런 김치 좀 구해주실 수 없나요? 한 원장은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담그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 원장이 김치 한 점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맛이 남달랐어요. 시중에서 파는 김치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과 향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한 원장이 감탄했어요. 어디서 배우신 솜씨인가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요양원 운영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식사 문제였거든요. 환자들이 음식을 맛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잦았고 그로 인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 잠시 원장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순옥은 긴장하며 한 원장을 따라 원장실로 갔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원장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책장 가득 의료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환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한 원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규칙을 어겨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한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김치는 처음 봤어요. 순옥은 한 원장의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최 여사님, 혹시 우리 요양원에 김치를 정기적으로 납품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순옥이 되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환자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김치는 대량 생산업체에서 납품받는 건데 솔직히 맛이 좋지 않거든요. 한 원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환자분들 연령대가 대부분 70대 이상이시라 옛날 손맛을 그리워하세요. 그런데 여사님 김치는 정말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김치가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담글 수가. 현재 우리 요양원에 환자분이 48명 계세요. 일주일에 김치통 10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순옥은 계산해 봤습니다. 김치통 10개라면 배추 20포기 정도가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불가능한 양은 아니었습니다. 값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김치 납품받는 비용이 김치통 하나당 15,000원이에요. 여사님 것은 품질이 훨씬 좋으니까 김치통 하나당 2만 원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순옥은 계산해 봤습니다. 김치통 10개면 2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4번이면 80만 원. 순옥에게는 상당한 수입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환자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 원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정식으로 납품 계약을 맺으면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순옥은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손맛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시작은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세요? 일단 한 달 해보고 서로 만족하면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시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시면 간이 과세자로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순옥은 한 원장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9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사님이 감사하죠. 우리 환자분들께 정말 좋은 일 해주시는 거예요. 원장실을 나서며 순옥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김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김치 언제 또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봤어.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손맛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말순의 병실로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여기에 김치 납품하기로 했어. 정말? 순옥아, 너 대단하다. 내 덕분이야. 내가 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 가져온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옥아, 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져. 순옥은 친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만의 일이 생겼으니까요. 요양원을 나서며 순옥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며느리에게는 이제 자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김치통 하나에 2만 원씩 주기로 했어. 일주일에 10개니까 한 달에 80만 원이야. 지영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김치 납품이라는 게. 왜 안 돼? 원장님이 직접 제안한 거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당당함이었어요. 지우는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데 김치 10개를 일주일에 담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추만 20포기인데 혼자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내가 시장에서 몇십 년 해본 건데. 하지만 순옥도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젊었지만 지금은 69살이니까요.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어머니, 재료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추 20포기면 10만 원은 들어갈 텐데. 순옥은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치를 납품해서 돈을 받으려면 우선 재료비를 투자해야 했어요. 하지만 순옥에게는 목돈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순옥이 말을 못 이었어요. 지훈이 나섰습니다. 엄마, 재료비는 제가 우선 대출해 드릴게요. 나중에 수입해서 조금씩 갚으시면 되고요. 정말? 순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영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옥은 며느리의 걱정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지영도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배추 20포기를 혼자서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는 일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새벽 4시 순옥은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우선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중부시장까지 가는 버스는 새벽이라 한산했어요. 순옥은 버스 안에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이 시간에 시장 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하려니 그립기도 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반겨주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소리, 호객하는 소리들. 순옥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순옥이 아니야? 배추가게 아주머니가 순옥을 알아봤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요즘 어디 있었어? 보기 힘들더라. 순옥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김치 납품 일을 시작한다는 것까지요. 그래? 우리 순옥이가 다시 장사하는구나. 배추 좋은 걸로 골라줄게. 상인 아주머니는 정말로 싱싱한 배추들을 골라주었어요. 이 배추들은 어제 들어온 거야. 김치 담그기 딱 좋아. 순옥은 배추 20포기와 무, 파, 마늘, 생강까지 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어요. 예전에는 손수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언니, 혹시 손수레 빌릴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창고에 있는 거 써. 순옥은 고마워하며 손수레에 재료들을 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일하는 기분이었어요. 고춧가루 가게에서는 김치용 고춧가루를 샀습니다. 색깔도 좋고 맛도 좋은 걸로 골라달라고 했어요. 김치 장사 다시 시작해요?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요양원에 납품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순옥 씨 김치는 정말 맛있었는데. 잘 됐네요. 젓갈 가게에서는 멸치젓과 새우젓을 샀어요. 김치의 감칠맛을 내는 핵심 재료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순옥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순옥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멀리 이사라도 갔나 했더니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 김치 일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요? 젓갈 좋은 걸로 드릴게요. 순옥 씨 김치는 젓갈 맛으로 승부하잖아요. 순옥은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반겨주었어요. 모든 재료를 다 산 후 계산해보니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좋은 김치를 만들려면 재료가 중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손수레를 끌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힘들겠지만 자신만의 일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손수레와 함께 타고 올라가는데 이웃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재료들을 부엌에 옮기는데 지영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녀오셨어요? 응. 새벽에 가야 좋은 재료를 살 수 있어. 지영은 부엌 가득한 배추와 재료들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많네요. 김치 10통 담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해. 순옥은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런 일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니까요. 순옥은 배추를 절이면서 온몸에 활력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하나하나 넣으며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살아있었어요.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순옥 여사님이시죠? 한 원장입니다. 순옥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네, 원장님. 혹시 내일까지 김치 준비 가능하실까요? 환자분들이 계속 물어보셔서요. 어제 그 김치가 언제 또 나오느냐고. 순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배추 절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양을 좀 늘릴 수 있을까요? 다른 요양원 원장님들이 연락이 와서요. 다른 요양원요? 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3곳 더 있거든요. 소문이 나서 다들 문의가 들어왔어요. 순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김치통 10개도 벅찬데 더 늘린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필요하실까요?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김치통 30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격도 김치통당 22,000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순옥은 계산해 봤습니다. 30개면 한 주에 66만 원, 한 달이면 260만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원장님,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럼 도와주실 분을 구하시면 어떨까요? 인건비는 따로 책정해서 드릴 수 있어요. 순옥은 생각에 잠겼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 며느리 지영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오늘 김치통 10개는 준비해서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나머지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회는 좋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김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순옥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저녁 시간에 지훈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냄새를 맡았습니다. 우와,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다. 지영도 학원에서 돌아와서 부엌을 보고 놀랐어요. 김치통 10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다 만드셨네요. 그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순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와서 김치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했지. 지영은 순옥의 손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느라 손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손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옥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최 여사님, 한 원장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소식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몇 곳에서도 김치 납품 문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재단에서 추천했거든요. 순옥은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김치통 5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지훈과 지영이 순옥의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둘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너무 많아서. 아, 그럼 단계별로 늘려가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저희 요양원 것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시고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늘리시는 걸로요. 네, 그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벌써 이렇게 많은 곳에서 찾는다니. 지영도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정말 특별한가 봐요. 이렇게 입소문이 빨리 날 줄은 몰랐어요. 순옥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 곳에서 찾는 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김치통 50개라면 배추만 100포기인데. 지훈도 고개를 저었어요. 순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영아,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지영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요? 내가 손재주가 좋잖아. 그리고 김치 담그는 것도 몇 번 봐서 알 거고. 지영은 망설였어요. 학원 일도 있고 집안 일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학원 일이. 주말에만 도와줘도 돼. 평일에는 내가 준비하고 주말에 같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지훈이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엄마 혼자서는 무리야. 지영은 시어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치 때문에 갈등했는데 이제는 그 김치가 가족의 소득원이 된 거였거든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순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마워, 지영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배워서 할게요. 어머니 방식대로요. 그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순옥이 직접 담근 김치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김치를 먹어보고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맛이 나니까 요양원에서 찾는 거네요. 지영도 인정했어요. 순옥은 가족들의 칭찬을 들으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김치가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 지훈이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옥의 김치 납품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요양원 4곳과 경로당 2곳에서 정기적으로 주문이 들어왔고 일주일에 김치통 30개를 납품하고 있었어요.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영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 담그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주말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고춧가루 양이 맞나요? 지영이 양념을 만들며 물었습니다. 조금 더 넣어. 요양원 어르신들은 간이 좀 세야 해. 순옥은 지영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김치 담그는 비법부터 배추 고르는 방법까지 모든 걸 전수했습니다. 지영도 처음에는 단순히 돕는다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김치 만드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지영아, 내 손맛도 이제 제법이야. 순옥이 며느리가 만든 김치를 맛보며 칭찬했어요. 어머니께 배운 거죠. 처음엔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이제 김치를 매개로 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맛이 단순한 요리 실력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정성이 담긴 것임을 깨달았어요. 순옥도 며느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결국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예전에 김치 버린 일. 순옥은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건데. 순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영아, 나도 미안해.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방식만 고집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와서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요즘 보기 좋아요. 전에는 맨날 싸우기만 했는데. 민수야, 할머니랑 엄마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 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김치 때문에 목소리 높이던데. 순옥이 손자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미안해. 집안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이 좋아요. 할머니도 일하시고 엄마도 도와주시고. 민수의 말을 들으며 순옥은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요. 오후에 지훈이 퇴근해서 집에 오니 김치통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지훈이 어머니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덕분이야. 처음에 재료비 대출해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순옥이 고마워했어요. 엄마가 벌어서 벌써 다 갚으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우리 집 살림의 보탬이 되고 계시는걸요. 정말 그랬어요. 순옥은 김치 수입으로 집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가족 경제에 기여하는 당당한 구성원이 된 거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순옥이 담근 김치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이 김치를 기다렸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가 특히 맛있네요. 지영이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서 그래.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맛있었어요.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순옥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뭉클했어요. 김치 하나로 이렇게 가족이 화목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할머니, 우리 반 애들한테 할머니 김치 자랑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요양원에 김치 납품하신다고 했더니 다들 부러워했어요. 창업하신 거라고. 순옥은 손자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창업이라니.
69살에 창업을 한 셈이었네요. 지훈이 맥주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하시다니.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여러 요양원에서 찾는 김치를 만드시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니고 뭐예요? 순옥은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며 마음이 벅찼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거든요. 지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께 많은 걸 배웠어요. 김치 담그는 법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요. 인생에 대해서? 네. 어머니를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것들의 소중함도 깨달았고요. 순옥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의 세월이자 정성이었고 이제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어요. 며칠 전 말순을 다시 만났을 때 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옥아, 내 덕분에 우리 요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다들 식사 시간만 기다려. 순옥의 김치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였어요. 이제 순옥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 부엌에서 내일 담글 김치 재료 준비하는 지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이 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이제 텅 비어 있지 않았어요. 순옥과 지영이 함께 담근 김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김치들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 나갔습니다. 순옥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김치는 정말 정이구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정. 그리고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 것도 바로 그 정이었습니다.